그래서 이제 KF-21이 던지는 화두가 이게 재밌는 화두죠. 추력 편향 없이 비행 조정 지능으로 초저속 초고바등각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그걸 증명해낸 거예요. 어떻게 했냐? 안 가르쳐 주지. 이렇게 되는 거죠. 혁신이고 비밀이죠. 노하우고. 이 추력 편향이라는 거는 스톨 임계치라 그러거든요. 아까 스톨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력이 급속히 꺾이는 지점이에요. 아직 양력이 중력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저 하중보다, 예, 그 무게보다. 그러나 그게 확 꺾여서 급전직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변곡점, 거기를 스톨이라 그럽니다. 스톨 임계치. 스톨 임계치 이후의 상태, 이걸 포스트 스톨이라 그러는데 양력 급감 진행 상태죠. 여기서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에요. 추력 편향이라는 게. 그래서 이 추력 편향이 있으면은 초저속, 초고바등각 등 극한 기동이 가능해져요. 그 대신에 추력 편향을 제대로 만들면은 엔진 유지 운영비가 급상승해요. 그래서 KF-21은 뭐냐면 F-22만큼 F-22 안 알려져 있어요. 옛날 자료로 60도에서 자유자재 기동이고 지금 KF-21은 자유자재 기동했는지 그 자유자재 기동이 몇 도인지는 안 밝혀져 있어요. KF-21이 어제 그 실험까지 밝혀진 건 70도 찍었다. 저속을 37km까지 찍었다. 거기까지예요. 이게 그 다음엔 뭐 아까 말씀드린 J턴을 했다든지 코브라로 뭐 쭉 이 각도로 몇 초를 계속해서 상승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죠. 그러나 그거 자체로도 대단해요. 아무리 감가상각하고 뭐 마진 생각해서 깎아낸다 그래도 야 60도 이상에서 F-35보다 훨씬 높은 대역에서 비행제어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저거 그 극한 기동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이건 F-22보다 뭐 뛰어나다 이런 얘기는 생각 안 하시는 편이 좋아요. 왜냐하면 아직 그 데이터가 다 안 밝혀져 있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F-22보다 뛰어나기가 좀 어렵죠. F-22는 추력 편향이라는 그런 그 엔진의 기능을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유지운영비 엄청 쓰고 있는 애인데 예. 그런 거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면 무슨 뭐 아반떼를 모는데 차가 어떻게 잘 저랑 잘 그 맞아가지고 잘 달려. 근데 아반떼가 아무리 잘 달려도 웬만큼 달리는 제네시스보다 못하잖아요. 제급이 다른 건데. 예. 그러니까 뭐 F-22를 넘어섰다 이런 거보다도 이건 F-35가 그 추력 편향 없이 50도 정도 바등각인데 얘는 60도는 확실히 넘은 것 같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바등각이. 야, 그건 혁신인데 이거 어떻게 도달했지 그걸? 아무튼 비행 제어는 확실히 했나 보네.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충분한 혁신이에요. 아니 저기 뭐야 체코도 전투기 만들고 뭐 다른 데도 다 전투기 만들던 시절에 우리는 호미 들고 반맸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이거 많이 온 거지. 참 감격스러운 거죠. 이제 이렇게 비행기에 그리고 이게 이제 아니 비행기 멀쩡하게 가다가 이게 브레이크 확 밟아갖고 거의 뭐 정지 상태까지 간다는 얘긴데 끽 하면서 말하자면 기체 튼튼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엄청 튼튼하다는 소리죠. 음속에 예를 들어서 음속에 마하 1.2로 달리던 애가 마하 1.2로 이 속도로 오던 애가 이렇게 해서 여기 도달했을 때 이게 저기 시속 그러니까 마하 1.2면 한 1200km. 예. 마하 1이 한 1000km 되니까 1000m 상공에서. 예. 마하는 음속 대비니까 상공이 되면 높아지면 밀도가 떨어져서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렇게 오던 애가 시속 뭐 37km까지 이렇게 속도가 줄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정지 상태가 간 거지.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기체가 받는 이 급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기체가 받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할 거예요. 그걸 견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기체가 굉장히 안정되고 튼튼하고 동시에 기체가 엄청 비행 조정 소프트웨어 지능이 무지하게 높다.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체 잘 빠졌고 비행 조정 잘 하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 센서 지능 뭐 이거는 우리가 뭐 반도체 소프트웨어 대충 하니까 제어 이런 거 하니까 그건 다 따라가겠네. 레이더니 뭐니. 거기에다가
그 미사일도 우리가 잘 개발하니까 미사일도 차례로 개발해서 붙이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제 F-15, F-16 유로파이터 라팔이 이제 만만하게 보이는 거지. F-15가 그렇게 뭐 엄청난 비행기가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용도가 좋아서 컨셉이 좋아서 그 용도로 쓰는 비행기지. 뭐 KF-21이 F-15의 그런 그 뭐 좀 F-15보다 좀 그 항속거리 약간 짧죠. F-15 워낙 괴물같이 주렁주렁 달고 날아가니까. 약간 짧을 텐데 뭐 KF-21도 뭐 좀 항속거리 느릴 수 있을 거예요. 그 저기 여러 가지 괴물과 같이 달면. 그리고 이제 무장이 F-15보다 좀 떨어지죠. 예. 근데 뭐 또 다른 또 좋은 점이 있으니까. 예. 예, 여기서 이제 그 F-15는 마 2.5고 KF-21은 마 1.8인데 예, 그건 아니고요. 이것도 또 우리 방사청이 또 일부러 못난 척하는 겁니다. 또 카이도 그것 따라서 못난 척하는 거고 제가 한번 지적했지만 우리는 2234km/h KF-21의 그 속도를 해수면 음속을 적용해서 마 1.8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해수면에서는 그 속도 갈 수도 없어요. 해수면에서는 음속 간신히 너물똥말똥 할 거예요. 아니 원래 해수면 쪽에 오면 밀도가 세서 그렇게 속도를 못 내요. 그럼 그 속도는 어디서 내는 속도야? 10,000m 이상에서 내는 거예요. 고공에서. 그럼 고공에서는 음속이 얼마인데 280m 나옵니다. 초속. 그래서 미국 비행기들이 말하는 그 마하 숫자는요. 고공에서 고공속도 그다음에 고공음속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고공음속의 초속한 280m. 그러면 KF-11의 2234km 시속 2234km는 고공속도거든. 그럼 고공음속 적용하면 280m 초속 280m 적용하면은 마하 2.2 나와요. 미국식으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여몇 개로 충분히 쓴다는 거지. 마하 2가 넘는데 거의 F-15 따라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우리가 넘어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F-35랑 비교를 해보면 항속, 무장, 속도, 기동성은 넘어서고요. 스텔스와 지능은 우리가 따라하기가 됩니다. F-22랑 비교를 하면요. 항속, 무장, 지능이 넘어서고요. 스텔스와 그 기동성, 속도가 예, 이제 우리가 못하는 거죠. 그건 이제 F-22가 넘사벽이지. 근데 항속 무장 지능이 워낙 F-22가 낮아요. 그러니까 뭐 F-22가 실전 배치 시작한 게 2005년인가인데 지금 28년밖에 안 지났는데 몽창 다 퇴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항속거리가 짧고 그 비행기 몸집에 비해서 너무 내부에 공간이 없어가지고 뭐 특별히 할 건 없고 예, 그런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폼나고 엄청나게 뛰어난 요격 기능이 있고 엄청나게 뛰어난 그 기동성을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뛰어난 스텔스 능력이 있는데 나머지가 다 꽝이야. 나머지가 웬만큼 해줘야 그 빛을 보잖아. 그래서 퇴역인 거예요. 네. 비싸기만 하고 저기 유지 운영비나 이런 게. 나머지가 다 꽝이니까 대수가 원래 700대인가 기획했다가 뭐 200대까지 하고 말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지 운영비가 얼마나 비싸요. 저는 이제 KF-21을 칭찬했으니까 입 바른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카이는 항공운주는 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이제 KF-21 이렇게 잘 나오고 있으니까 K 전투기의 운명을 걸어야죠. 그리고 그래야 저 카이 이제 대표나 임원진 분들께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카이에서 개고생하고 있는 엔지니어들한테 부끄럽지가 않지. 예. 카이가 이게 뻥이 좀 심해요. 이때까지는 이제 자기 뭐 카이도 뭐 방향을 잘 못 잡아가지고 이런 뻥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뻥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범죄성이야. 국방전략농단 뻥이 있어요. 이게 KF-21N입니다. 제가 이제 고백을 하면 저는 원래 이제 밀리 안 했었는데 한 1년 반 전쯤에 밀리를 하러 들어와서 저는 밀리터리 하는 사람들은 다 냉철하고 애국자인 줄 알았어.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이 함재기 이런 거 만들면요 무슨 일 생기냐. 항모에 이멀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자기식 발진기 쫙 끌어주는 거.
항모에 이멀스가 있으려면 항모가 원자력 추진이 돼야 돼요. 항모가 원자력 추진이 되려면 항모를 호위하는 잠수함이 원잠이 돼야 돼요. 공격 원잠. 벌써 이 정도 되면 중국의 A2AD이기 때문에 얘들은 몽창 들어서 남태평양에 가셔서 국방하셔야 돼. 이게 뭐냐고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방 전략을 이제 가다듬으면서 바로 이 해군 안에 이 간첩 프로젝트, 항모 프로젝트 이 깃발든 두목들을 다 날려버렸잖아. 이게 문재인 때 이걸 VIP 프로젝트라 그랬어요. 문재인이가 자꾸 주장해서. 근데 KF-21N은 문재인의 항모 프로젝트보다 더 간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의 항모 프로젝트는 경항모의 F-35B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즈모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뭐 쓸모는 없지만 말은 돼. 급하면은 거기서 떠갖고 땅에 내려버리면 되니까. 근데 KF-21N으로 가는 순간 매달려서 떠야 되잖아요. F-35B가 아니라. F-35B는 원래 해군용이 아니라 해병대용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항모 비스름한 거 쓰면 되는 거예요. F-35B는. 근데 그 갑판만 잘 처리해서. 근데 KF-21N이 되면 그냥 항모도 아니고 이멀스가 있는 항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골아파진다고 저게 줄줄이 문제가 부풀어져 올라가요. 그래서 그걸 저 강구영 사장이 와서 그 앞에서 그렇게 부풀려 놓은 거를 그 안현호 때 부풀려 놓은 걸 그 수습을 안 하고 더 부풀려서 막 전시회에 들고 나가고 막 떠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 저기 임직원들이 다 간첩이냐? 왜 국방 전략을 농단하는 데 앞장서냐? 제가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냉정해지면서 좀 알게 되면서. 처음에는 저도 그거 멋있다. 생각해 볼 만하다.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이 KF-21N을 좋아하시는 거는 저는 하등 비난 안 해요. 근데 선수들이 하는 거는 좀 이게 좀 썩어 있거나 간첩스러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대국민 인지전쟁 만능수송기죠. 이런 식이 아니에요. 국산 수송기가 있으면 순항미사일 공중 대량살포 래피드 드래곤이 가능합니다. 국산 수송기가 있으면 조기경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한국말의 어감이 일반인들은 그걸 반복해서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국산 수송기가 있어야 순항미사일 대량 공중살 투발이 가능하다. 국산 수송기가 있어야 조기경보기를 더 잘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말 어감이 그렇잖아요. 국민 우롱하는 인지전쟁한 거지. 그 인식의 착각을 유도하는 그 전쟁을 한 거지. 말 자체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국산 수송기 있으면 할 수는 있어. 근데 바보 같지. 그거 하려고 국산 수송기가 필요하면 바보죠. 왜냐? 조기경보기는 날씬하고 항속거리가 긴 여객기나 비즈니스 제트기를 써야 되거든. 그 수송기랑 쓰면 바보거든. 하려면 하지. 러시아가 수송기로 했지. 하려면 하는데 바보죠. 생각해 보세요. 서방 진영에서 여객기 좋은 데 있는 데서 누가 수송기로 했나? 사브 비즈니스 제트기, 이스라엘 비즈니스 제트기, 미국의 S3해리스 비즈니스 제트기, 미국의 보잉 여객기 큰 거, 꽤 큰 거 737. 그러니까 저게 대국민 인지전쟁이지. 국민들 혼란시키는 거죠. 제일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저기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서 뿌렸어요. FA-50으로 무인 드론 만든다고. 이거는요 금감원에 고발하면 고발사항입니다. 이게 왜냐면 상장 기업이거든. 이거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SK오일이라고 있나? SK정유가 아무튼 간에 SK에너지가 포항 앞바다에서 지구 최고의 석유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가 띄우는 거랑 비슷해요. 불가능한 얘기거든. 왜 불가능하냐? 국제조약 MTCR 미사일 기술 관리 통제 체제 때문에 이 고급 드론을 FA-50을 가지고 고급 드론으로 변형을 못 시켜.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꼭 하고 싶으면 미국과 잘 얘기해서 야 연구개발용이야. 우리 그 무인 파일럿 미리 좀 해볼라 그래. 이거 가지고 우리 양산 안 해. 걱정 마. 연구개발로 우리 좀 해볼게.
혹은 미국 눈속임으로 자중사 탔는데 조종사 가만히 있는 거지. 뭐 혼자서 여기서 저기 무슨 저기 포커 게임 펼쳐놓고 포커하고 있는 거죠. 미국한테는 귀뜸만 해놓고. 그건 가능해요. 연구개발용은.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 KF-21과 무인화된 드론으로 바뀐 FA-50이 막 날아다니는 거랬어요. 이건 MTCR에 바로 걸리죠. 그걸 그냥 기자들이랑 환담하는 자리에서 사적으로 잘 착각해서 한 것도 아니고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뿌렸고 그게 유영원 TV도 걸려 있고요. 공신력 있는 밀리터리 채널에 걸려 있어. 내가 배꼽 잡고 웃었어. 지금도 걸려 있어요. FA-50 무인 뭐 이런 거 해서 한번 보세요. 그거 카이가 만들어서 뿌린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강남의 양아치 깡패들이 장악한 코스닥 이상한 가짜 기업에서 아프리카에서 인류 최대의 다이아몬드 금광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주주농락인데. 그 주가 조작 의혹 있다고 고발하면 어떡할 텐데. 허위 공시. 이건 공시보다 더 센 거잖아. 공시는 보도자료 한 장도 공시예요. 이건 보도자료 한 장이 아니라 텍스트가 아니라 동영상을 만들어서 뿌렸어. 카이 임직원님들, 카이 간부님들 잘 보셔. 이거 직방으로 걸리는 거 금감원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벗어나야 돼. 이렇게 KF-21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 나는 또 카이저 헬기 제가 비판 안 하잖아요. 왜냐면 헬기가 지저분한 노하우, 잘 습득하기 어려운 아주 꼬질꼬질한 노하우 덩어리예요. 그래서 좀 수업료 좀 치르고 그 정도 했으면 잘 펴겠다. 그냥 그작저작 쓸만한 물건들은 나왔으니까 크게 손해 안 봤을 것 같다. 이제 다 노하우 그쳤으니까 이제부터 제대로 하면 되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헬기를 할 때만 해도 우리 개발력 전체적인 경제력과 과학기술의 수준이 좀 지금처럼 높지 않았을 때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건 인정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전투기랑 그 회전익기에 이렇게 K 전투기, K 회전익기에 목숨 걸면 돼요, 카이는. 예. 그 이제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이런 헛소리들 하면서 보세요. 국방전략농단 뻥, 대국민 인지전쟁 뻥, 주주국민상대 거짓 홍보 뻥. 약간 범죄성 뻥들이라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로 안 좋은 거죠. 여기 제가 조금 붙여놓은 게 그거예요. 제가 SEA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A부터 말씀드릴게요. A 에어크래프트, K 전투기, 기체 및 비행 조종이 이번에 이게 확 증명이 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노하우를 그러니까 세계적 수준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라고. 기체 및 비행 조종에 관해서. 얼마나 고생했어 엔지니어들. 임직원들만 좀 더 똑똑해지면, 이제 간부들만 똑똑해지면 돼. 사장하고 간부만. 사장 간부는 아래 젊은 엔지니어들 볼 낯짝도 없나. 왜 그래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S는 센서 퓨전 전자전인데 저게 칩과 소프트웨어와 이런 거라서 대충 따라서 해요 우리가. 예. A사 레이더, EO 전자광학, IR 적외선, EW 전자전. 저게 이제 붙어서 가서 저게 성숙하면 2025년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안 나왔지만 F-35 블락 4 수준까지는 우리가 한 10년 안에 갈 수 있다고요. 대단한 거죠. 예. 앞으로 10년 안에. 미국은 블락 4가 만약에 2025년에 나온다 그러면 2025년쯤 나올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걸 2035년, 2033년이면 갈 수 있다고. 대단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M 미사일, M이 미사일이죠. 예. 그게 이제 장거리 공대지, 장거리 공대함. 이건 거의 800km, 1000km급들이죠. 그 다음에 300km 초음속 레이더 사냥. 예. 이런 것들은 전략성 미사일이고. 원래 저는 이제 공대공은 이거는 전략성에 비해서 떨어지는데 좀 그냥 사다 쓰지인데 이게 이제 사다 쓰기는 하는데 드론으로 간다 그러면 고급 드론이라 그러면은 이 공대공이 필요해요. 고급 드론에 공대공 미사일 채워야 된다 그러면 미티어도 안 팔고요. IRIS-T도 안 팔아요. KF-21 유인 전투기에 채운다 그러면 파는데
똑같아요. 고급 드론에 채운다 그러면 MTCR에 걸려요, 저게. 다 걸립니다. 고급 드론은 그래서 완전히 풀세트로 핵심 기술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미사일이 저런 5종류가 되면 풀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E가 항공 엔진이죠. 저는 참고로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국방부 관계자나 업계 사람들이 5,500이니 10,000이니 15,000이니 하는 게 코어 기준이다라고 저는 해석해요. 5,500이 코어인 건 확실해요. 15,000이 코어인 건 확실해요. 중간에 10,000도 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5,500이 코어인 거는 개발자들이 여기에 껍데기 씌우면 전투기 껍데기 씌우면은 8,000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5,500이 코어예요. 15,000이 코어라고 생각하는 건 언론에 보도된 국방국 관계자 말이 이거를 파생시키면 4만 파운드급의 민항기 엔진이 나옵니다요. 그래서 이걸 코어가 15,000 정도 되면 45,000 파운드 나오거든요. 민항기 엔진으로. 그래서 코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어 만에다가 박스를 쳐놓은 이유는 저게 코어가 만이면 제가 14,000, 15,000 나옵니다. 전투기 엔진으로 껍질 씌우면 바깥에. 네. 그걸 나셀이라 그러죠. 껍질을. 그러면 그게 지금 KF-21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엔진이에요. 지금 KF-21이 드라이 기준 13,000이잖아요. 그럼 드라이 기준 15,000 되면 코어 만이면 드라이 기준 15,000 되거든요. 그럼 쓸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가면 이게 뭐가 있어요? 이게 이제 K 전투기가 이 상태로 가면서 F-15 시장 잘라먹고 F-16 시장 잘라먹고 라팔 시장 잘라먹고 유로파이터 시장 잘라먹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포지셔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4.5세대는 그렇게 해서 잘라먹고 5세대는 F-35와 뭐 좀 못한 건 못한 거지만 또 뭐 항속이라든지 뭐 폭장량 뭐 이런 게 이제 F-35보다 좀 좋으니까 또 그렇게 해서 좀 일부 파먹고 이러면 이제 힘이 모아지는 거지. 이 힘 가지고 뭐 할 건데 고급 드론 나가는 거죠. 다 갖추고 있잖아. 기체 그다음에 비행 조정 등 그 항법 소프트웨어 항법 소프트웨어라는 건 전체예요. 비행 조정을 코어 핵심 삼아서 거기에다가 센서 붙이고 미사일 붙이고 그러면 그게 항법이 돼요. 에비오닉스. 그 전체를 묶어주는 그 틀 이걸 항법이라고 불러요. 에비오닉스라고. 그래서 그걸 카이가 이제 항법하고 비행 조정하고 기체를 딱 잡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 노하우 생겼지. 센서는 다 업체가 다 잘 만들지. 미사일 잘 만들지. 항공 엔진도 잘 만들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고급 드론 딱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운명이에요. 이런 운명이니까 카이의 그 대표이사 되시는 분이나 카이 간부님들은 이런 그 범죄성 뻥 이제 그만 치시고 이 그 개고생하고 있는 엔지니어들 그거 보시고 좀 부끄러운 마음 좀 가지시고 좀 심기일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축하를 해야죠.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축하합니다. 아무튼 요번에 이제 그 참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에요. 그 우리가 뭐 전투기에 뭐 얼마나 했다고 비행기 얼마나 했다고 그 비행 제어, 비행 조정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그 극한 상황에 갔다가 다시 그 조정성을 회복해내는 최고 수준의 극한 상황에 갔다가 조정성을 회복해내는 그거를 우리가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하는 걸 이번에 달성한 거 아니에요? 그건 혁신이죠. 그러니까 뭐 요만한 혁신이든 이만한 혁신이든 혁신이고 그건 이제 전투기 조종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혁신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